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내게 세모네입니다. 세종서적의 유튜브 채널인 세조문에는 귀여운 고양이 세모와 함께 믿을 수 있는 지식을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세모네가 다룰 첫 이야기는 바로 젠더입니다. 남자아이를 여자아이처럼 키우면 여자가 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실 젠더에 관해서 말하기가 좀 무서워요. 말 잘못하면 좀 큰일 날까봐. 그래도 그만큼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이기도 하죠. 생각도 각자 다르고요.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아이한테 어릴 적부터 너는 여자야 이렇게 말하고 여자아이 이름을 붙여주고 여자 옷을 입히면 여자가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책 차이에 관한 생각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서를 볼게요. 원서 제목은 디퍼런트, 영장류 학자의 눈으로 본 젠더입니다. 즉 생물학 지식을 바탕으로 젠더에 대해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원서 좀 멋있지 않나요? 하드커버라고 하죠. 집에 이런 책이 좀 꽂혀있으면 수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실 책이 다 꼭 읽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괜찮잖아요. 표지도 인상적인데요. 국내에서도 유명한 앙리 마티스의 대표 작품 춤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 손을 잡고 춤을 추고 있는데 우리나라 강강수월의 생각도 나고요. 이 책의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도 젠더 갈등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저자가 어떻게 젠더에 대해 생각하는지도 좀 많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렇게 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번역서와 실제 원서를 놓고 보면 되게 재밌죠. 어떤 부분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지 그 나라의 문화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보이는 지점들이 많습니다. 본격적으로 먼저 저자를 소개해 볼까요? 프란스 드발. 이름을 딱 들으니까 미국 출신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네덜란드에서 태어났고 현재는 미국 여키스 국립영장류 연구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책은 우리나라에도 동물의 생각에 대한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책이 나와 있는데요. 영장류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호미니드와 인간의 젠더에 대한 책까지 출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미니드가 뭔지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영장류 중에서도 사람과, 그러니까 사람이 속한 대형 유인원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침팬지, 보노보, 사람, 고릴라, 오랑우탄 이렇게 호미니드는 총 5종이에요. 그 중에서도 침팬지와 보노보가 사람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침팬지는 다 아실 테고 보노보는 좀 생소하다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보노보는 최근에 알려진 종이거든요. 이전에는 작은 침팬지라는 뜻의 피그미 침팬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건 작은 침팬지가 아니라 아예 독자적인 종이다 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침팬지와 피그미 침팬지가 꽤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보노보가 좀 더 부드럽고 어린 인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성과 젠더에 대해서 좀 얘기해볼까요? 성과 젠더는 좀 달라요. 성, SEX는 생물학적인 성, 보통 남성과 여성으로 어떻게든 나뉘죠. 하지만 요즘에는 그 중간에 속하는 간성, 인터섹스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젠더는 좀 사회적인 성,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참 어렵죠. 보통 젠더는 성별에 따라 부과한 특성들과 그 체계까지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여자의 일이야, 이런 게 남자의 일이야, 이런 우리의 생각까지도 포함하는 의미죠. 사회라는 게 복잡한 것이니만큼 사회적인 성인 젠더에 대해서도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듯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나라마다도 다르고. 제가 옛날에 스위스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유스 호스텔에 있다가 여자 사장님과 여자 면접자가 아르바이트 채용 면접 같은 걸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순간 이 두 여자분이 딱 보자마자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그때 좀 신기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남자들끼리 이렇게 일로 만나면 악수를 하지만 여자들끼리 이제 일로 만나도 제가 악수하는 적은 없었거든요. 경험한 적도 없고 본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딱 생각한 게 남자가 뭘 한다, 여자가 뭘 한다 이런 것도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많구나. 사소한 건데 이었거든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젠더겠죠. 저는 스위스에서 되게 좋은 풍경을 많이 봤는데 그 짧은 순간이 못지않게 기억에 남아요. 사실 살면서 이런 질문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생물학에 따라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별할 수 있을까? 유전에 대한 이야기겠죠. 또 환경적으로는 남자아이를 여자처럼 키우면 여자가 될까? 반대로 여자아이를 처럼 키우면 또 남자가 될 수 있을까? 생물학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바라볼까? 남성이 여성보다 성욕이 더 강할까? 자연에도 동성애가 있을까? 암컷과 수컷은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요. 뭔가 하나의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성과 젠더입니다. 앞서 남자아이가 여자처럼 자라면 여자가 될까라는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생물학에 따라서 남자와 역할의 구별이 가능한가라는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성별의 차이에 대해서 들어본 이야기 중에서는 좀 생물학에서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좀 많거든요. 유전적인 이야기인데 남자아이들을 살펴보면 아이 태어날 때부터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공감 능력이 높은 여자가 육아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거죠. 사실 그래서 생물학은 비판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생물학이라는 이름으로 성차별을 정당하게 만든다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자는 생물학이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지지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생물학은 어디까지나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판단은 우리한테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생물학이 경험과 관찰을 통해 남자아이가 여자아이보다 공감 능력이 낮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건 맞지만 공감 능력이 여자가 높다고 해서 여자들만 육아를 전담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 똑같은 사실을 두고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공감 능력이 낮은 남자, 그러니까 아빠가 소외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육아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물학에 따라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물학은 성별의 차이를 인정하지만 그 역할의 구분은 우리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책에도 어린 원숭이에게 장난감을 주면 여러 가지 장난감 중에서 어린 수컷들이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어린 암컷들이 보통 인형을 가지고 논다고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대부분 또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성별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답을 하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남자아이를 여자처럼 키우면 여자가 될까? 반대로 여자아이를 남자처럼 키우면 남자가 될까라는 답을 말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젠더의 차이가 왜 생기는 거냐, 유전이냐, 환경이냐 라는 질문이랑 동일하게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는 환경이 더 힘이 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컸어요. 대표적으로 미국인 심리학자인 머니입니다. 머니는 젠더라는 용어를 창시한 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환경이 더 힘이 세다라고 머니가 주장한 걸 당시 사람들은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생물학적인 것보다 자기의 판단과 선택이 더 중요하다. 사람한테는 선택권이 있다라는 뜻이 되니까요. 그런데 사건이 생깁니다. 머니가 사고로 성기를 잃은 남자인 브루스를 이제 여성으로 양육하는 실험에 참여를 하게 됐거든요. 머니는 브루스의 부모를 설득을 해서 아이의 고환을 제거하게 하고 이제 브루스라는 남자 이름도 브렌다로 바꾸게 했습니다. 여자의 옷을 입히고 인형도 줬어요. 그런데 이 남자아이는 여성으로 자랐을까요? 아무도 브렌다에게 너는 원래 남자였고 사고를 당해서 여자가 된 거야 라고 말해주지 않았대요. 브렌다는 커가면서 자기가 남성이라고 주장을 했고 드레스를 찢고 남동생의 트럭을 훔쳐 놀았다고 해요. 남자 화장실에 가려고 해서 아이들과도 이제 마찰이 생겼고요. 14살 때 자신이 남자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이름도 데이빗으로 바꾸었지만 안타깝게도 38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에 참가한 머니도 큰 비판을 받았대요. 이제 답을 내려볼게요. 남자아이를 여자처럼 키운다고 여자가 될 수는 없다. 그 반대로 여자아이를 남자처럼 키운다고 남자가 될 수도 없다. 이것이 이제 저희의 답입니다. 일명 데이비드 라이머 사건으로 불리는 이 비극은 역사적으로 꽤 유명한 이야기가 되었대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것을 환경이 바꿀 수 없다고 하면 태어난 성과 아예 다른 젠더를 선택한 트랜스젠더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생물학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차이에 관한 생각에서 저자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물학에서 트랜스젠더는 타고난 것이라고 해석을 한대요.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전환한 트랜스젠더는 본질적으로 여성이었다라고 여기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할 텐데요.
근거는 뇌에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뇌는 거의 비슷한데 드물게 차이가 나는 지역이 종말줄 침대핵이라고 해요. 보통 줄여서 BNST라고 불러요. 이제 이 영역이 남성이 여성보다 2배쯤 크다고 하는데요. 암스테르담에 있는 신경과학 연구소에서 조사를 위해서 사망한 트랜스젠더의 뇌를 최초로 해부했는데 출생 시의 성이 남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로 여성이 된 경우 종말줄 침대핵은 여성의 것과 비슷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출생 시의 여성이었지만 이제 남성이 된 트랜스젠더 남성의 종말줄 침대핵은 남성의 것과 비슷했다고 해요. 신기하지 않나요? 생물학에서는 그 원인을 여러 가지 곳에서 살피고 있는데 아마 이게 삶의 굉장히 어린 시기에 나타나며 되돌릴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젠더의 정체성은 임신 후반기에 자궁 속에서 호르몬 노출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 같다고 해요. 임신 초기부터 태아의 생식기는 남성과 여성으로 분화가 되지만 임신 후반기의 호르몬 노출에 따라서 젠더는 그 반대로도 선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부모와 형제, 부사, 또래는 아이가 다른 젠더의 모습과 버릇을 미칠 때마다 불쾌해한다. 그들은 그런 아이를 처벌하고 조롱하고 훈계하고 괴롭히고 추방한다. 이렇게 강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트랜스젠더 아이는 자신이 느낀 정체성에 따라 완강하게 발달해 가는데 이것은 그들의 젠더를 만드는 것이 환경이 아님을 보여준다. 젠더를 만드는 것은 아이 자신이다. 요즘 좀 가장 인기 많은 학문 중에 하나가 뇌과학이잖아요. 이렇게 젠더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머릿속에 있다고 하니 정말 앞으로도 연구할 부분이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 책에 의하면 아이들의 뇌 속의 보상 중추도 같은 젠더의 어른을 따라할 때 활성화된대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실제 인물이건 허구의 인물이건 이걸 자기 사회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이제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같이 봤다라고 하면 남자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기사처럼 용을 베고 뭔가 싸움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여자아이들은 동화 속 공주처럼 이제 옷을 입어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 성별을 모방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데요. 보통 남자아이는 이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보고 나서 동화 속 공주처럼 옷을 입고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인간뿐만 아니라 호미니드, 영장류한테도 자기 사회화가 적용이 된대요.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 엄마 침팬지가 가지로 흰개미 사냥을 하면 어린 암컷들은 엄마를 이제 관찰을 하고 옆에서 모방을 하지만 어린 수컷 침팬지들은 그냥 관심이 없대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책 속에는 또 반대되는 암컷 침팬지 도나 이야기도 나오기는 해요. 도나는 수컷과 비슷한 외모에 비슷한 자세로 앉고 이제 수컷들이 하는 과시 행동도 한대요. 이렇게 전형적이지 않은 것도 존재를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사회화가 일어난다. 정말 신기한